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피카츄! 응박사의 포켓몬 연구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댓글 소개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은 이 평소에 토대부기가 부피 생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해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말이죠. 이거 아주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연구소에 연구원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생각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모부기가 토대부기로 진화하는 과정은 정말 흥미롭죠. 등 위에 거의 숲을 달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질문, 저 등 위에 있는 나무가 과연 부피 생장을 하느냐?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중심으로 모부기의 생물학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 모부기를 보면은요, 머리 위에 잎사귀가 2장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언뜻 쌍떡잎 식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쌍떡잎 식물은요, 속시 식물, 그러니까 꽃을 피우는 식물 무리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떡잎이 2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쌍떡잎 식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은행나무나 이 소철은요, 거시 식물인데도요, 떡잎이 2개 나오거든요. 중요한 것은요, 속시 식물이든 거시 식물이든 다 부피 생장을 하니까 댓글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네, 부피 생장을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저 모부기의 머리를 한번 보시죠. 보통 거북이의 머리 표면은 케라틴이 주성분인 이 각질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케라틴은 우리 머리카락이나 이 손톱을 이루는 바로 그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 모부기의 머리와 이 몸 표면에는 다양한 미생물이 삽니다. 근데 이게 뭐 거북이라서 특별한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도 피부에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죠. 그런데 모부기는 이 머리에서 식물이 자란단 말이에요. 이 씨앗에서 이 싹이 나올 때는 말이에요. 물, 적절한 온도,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 필요한 영양소는 사실 씨앗에 다 들어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뿌리가 잘 내리기 위해서는 인과 질소 성분이 필요한데요. 이는 뿌리 발달과 초기 생장에, 질소는 잎과 줄기 성장에 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모부기 머리에서는 사실 뿌리가 깊게 내리는 거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뿌리가 깊어지면 각질층을 넘어서 이게 두피 조직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오히려 모부기한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보다는 잎을 펼치는 방향으로 성장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소가 더 많이 필요한데 이게 어디서 올까요? 제가 볼 때는 피부에 사는 미생물이 그 답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미생물들이요, 모부기의 그 두피 각질을 분해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질소 화합물이 만들어집니다. 자, 저 모부기의 정수리를 한번 잘 보세요. 묘목 주변이 갈색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요, 각질이 분해돼서 유기물이 축적돼서 저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궁금한 건 사실 따로 있습니다. 모부기 머리에 있는 묘목이 어떻게 해서 수풀부기에서는 등으로 옮겨갔을까요? 이거 뭐 마치 모내기 하는 것처럼 누가 옮겨줬을까요? 그런데요, 이 모부기와 수풀부기 그리고 토대부기의 설명을 보면 여기에 좀 힌트가 보입니다. 이들은 전신으로 광합성을 합니다. 호수나 숲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민물 거북이가 확실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등껍질은 흙이에요. 모부기가 어릴 때에는요, 등껍질도 작죠, 흙도 별로 없죠, 그러니까 양분도 부족하죠. 여기서 나무 자라기가 힘들죠. 그렇다면 말이죠, 때가 되면 정말로 머리에서 등으로 묘목이 옮겨갈까요? 제가 이 생물학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이거는 이식보다는 환경 변화에 따른 성장 중심의 이동으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모부기가 자라면서 등껍질이 점점 커지고요, 그 위에 흙도 두터워질 겁니다. 유기물이 쌓이고 미생물이 막 자리 잡고 이제 등은 이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하나의 토양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외부에서요, 씨앗이 들어오는 거죠. 바람에 날려올 수도 있고요, 뭐 물에 흘러와서 올 수도 있고요, 혹은 뭐 다른 생물이 옮겨줄 수도 있죠. 어쨌든 이렇게 등껍질을 위해서 씨앗이 자리 잡고 싹을 트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머리 위 묘목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구조가 됩니다. 공간도 좁고 자원도 제한적이고 무엇보다 계속 유지하면 오히려 이 모부기에게 부담만 되는 거예요.
결국 머리 묘목은 점점 기능을 잃고 세포 수준에서 분해가 돼서 그 영양분이 다시 다른 조직으로 재활용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또 그런데 말이죠. 이미 스스로 광합성을 할 수 있는데 식물이 주는 게 단순히 위장 효과뿐이라면 모부기, 수풀부기, 토대부기가 굳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거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요.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나무가 달라붙기 전부터 모부기의 등껍질은 흙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모부기처럼 등에 아주 조금 흙을 달고 다니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을 거예요. 물을 마시면 등껍질이 단단해지는데요. 단순히 물만 마셔서 그렇다기보다는 광합성을 하면서 만들어진 유기물까지 더해져서 등껍질이 단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크기에서는 흙이 씻겨나갈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수풀부기가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등껍질이 엄청 커지잖아요. 흙의 면적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이때부터는 문제가 생기죠. 더 이상 모부기처럼 단순한 이 흙의 결합력만으로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면적이 커질수록 비, 바람 또는 움직임에 의해서 흙 입자가 쉽게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흙을 붙잡아줄 구조가 필요한 것이죠. 바로 여기서 식물이 필요한 것이죠. 등 위에 정착한 묘목이 자라면서 뿌리를 내리게 되면 흙 입자를 서로 엮어주고 전체 구조를 안정화시켜줍니다. 이거 산에 나무가 사라지면 토양이 쉽게 무너져서 산사태가 나는 거와 비슷한 겁니다. 나무 뿌리는 이 토양을 붙잡는 생물학적 그물 역할을 하거든요. 따라서 이 수풀부기 단계에서는요, 등의 식물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개체만이 안정적인 등껍질 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은요, 비바람에 그냥 흙이 씻겨져 내려가면서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등껍질에 흙이 고여 있으면은요, 미생물에 의해서 썩기 쉬워요. 하지만 이 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흙 속의 수분과 노폐물을 끊임없이 빨아들이고 또 그 자리에 상소를 공급하고 이렇게 물질을 순환시키면은요, 문제가 해결되죠. 그러니까 나무가 없다면 토대부기의 등껍질은 썩을 수도 있고요. 각종 피부병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정리해보면은요, 토대부기의 나무는 등껍질이라는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이 관리자인 거예요. 이렇게 토대부기가 되어서 나무가 완전히 자라나서 흙이 딱 고정되는 순간 비로소 토대부기는 땅 타입을 체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풀땅 타입이 되는 겁니다. 토대부기는 이 나무 덕분에 이 등껍질을 잘 유지할 수 있고요. 심지어 토대부기 등에서만 사는 포켓몬도 있죠. 이런 것을 보면은요, 등 위의 나무와 토대부기 본체가 서로 에너지를 공유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보다는요, 흙으로 이루어진 등껍질을 안정적으로 보존하는 이 기막힌 생태계 조성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는 의문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애초에 등껍질이 왜 흙이 되었을까입니다. 케라틴으로 이루어진 등껍질이 흙으로 변했을까요? 아니면 원래 등껍질이 따로 없었는데 흙이 붙어서 등껍질이 만들어진 걸까요? 두 방향으로 다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케라틴을 분해하는 미생물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죠. 이 미생물들이 등껍질 표면의 각질층을 부분적으로 분해하면서 이 끈적한 유기물층을 만들고요. 여기에 주변의 흙과 먼지가 달라붙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얇은 진흙층은요, 단순한 오염이 아니라 이 위장 효과를 만들어주는 구조로 작용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포식자의 눈을 피하는 데도 유리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서요, 흙이 더 잘 붙는 개체가 살아남고 그 구조가 점점 강화되면서 결국에는 이 등껍질 자체가 흙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로 진화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요, 이겁니다. 모부기가 이 호숫가에 사는 포켓몬이잖아요. 이런 환경에서는요, 이 몸에서 분비되는 점액 때문에 주변에 이 흙 입자가 달라붙기 쉽습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점액과 흙이 층층이 쌓이고 굳어지면서요, 일종의 토양 장갑과 같은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수생거북의 등껍질 위에는 실제로 조류가 자라기도 하고요. 그 위에서 많은 미생물이 더해지면서 하나의 공동체, 즉 생물막, 바이오필름이 형성됩니다.
이 미생물들은요, 끈적한 점액질을 분비하는데요. 이 점액질이 이 물속을 떠다니는 흑입자와 유기물을 붙잡습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얇은 막은 점점 두꺼워지고요. 입자들이 서로 엮이면서 결국 토양과 비슷한 구조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흙이 붙는 게 아니고요. 미생물이 흙처럼 보이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말이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애당초 모부기 머리 위 묘목의 씨앗은 어디서 올까요? 아무 씨앗이나 바람에 날려 우연히 앉는 걸까요? 저는 조금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전달일 수 있겠다. 어미 토대부기가 알을 낳는 순간 자신의 등에 자라는 나무에서 나온 씨앗을 알 껍데기 표면에 탁 남겨두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새끼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어미에 있던 그 특정 식물과 함께 출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씨앗은 아무 때나 발화하는 것이 아니라 모부기 머리에서 형성되는 케라틴 분해 환경, 즉 특정 영양 신호를 감지했을 때 비로소 싹을 틔운다고 생각합니다. 이 순간부터 흥미로운 상호작용이 시작됩니다. 한쪽에서는 케라틴을 분해하는 미생물이 작용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환경을 이용해서 자라나는 식물이 자리를 잡는 거죠. 말하자면 미생물, 식물, 모부기가 얽힌 아주 미묘한, 아주 조화로운 균형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오늘은 댓글 의견을 통해서 이 모부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정말 빼어난 이 트레이너 분들과 이 연구원 분들이 많아서 참 고맙고 행복합니다. 연구하는데 아주 힘이 나고 아주 그냥 맛이 납니다. 응박사의 포켓몬 연구소. 다음엔 또 어떤 포켓몬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